안녕하십니까, 박시영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올해부터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부 부동산이나 기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충분치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라이브를 할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뭔 말을 드릴 거예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하니까. 그래서 우선 잠깐의 작년 마지막에 몇 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요. 미스터 이제 홍상진님 같아요. 영어로 보시면. 근데 그분이 어떤 걸 질문했냐면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향후 전망에 대해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다 했습니다. 근데 저거 찾아보시면 뭐 다른 거 많이 했을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아마 이제 갑자기 저로 질문하신 게 저거 했을 때 이제 질문이셨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번개로 역세권 주택 가격 하면서 이제 변장관님 선물이다 되시면 임명되시면 저분이 이제 어떤 세금 별도 문제를 하고 상당한 많은 역세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실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질문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추가로 얘기할 거 몇 마디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게 서울시 어디에 찾아보면 나오는지 좀 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서울 도심 재생 포털이라고 한번 쳐서 꼭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저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서울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정리나 방향성 또 지식이 좀 쌓이다 보면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이게 힌트가 있어요. 숨어있는 힌트들. 그런 거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 그 포털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도시 활성화 지역 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라브라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보시면 저이용 저급의 중심 지역하고 낙후. 물론 이제 상업적 이것도 나오죠. 성수처럼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답이고 저이용 저개발 때문에 아마 이제 역세권하고 연결해서 왜냐하면 노주거지인데 이게 역세권을 이용하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도심에서 가장 핵심인 교통 인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연관해서 질문하신 거고 그래서 저기 연관해서 이거가 어떻게 되냐 질문하신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 이제 저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저에게 맞췄을 때 좀 몇 페이지 볼게요. 보시면 뭐 이렇게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생성형 제가 항상 이런 거 볼 때 자주 얘기하지만 저런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자세히 우리 지역 내용 보고 싶으면 들어가 보세요. 보시는데 여러분이 봐야 할 문구나 여러분이 크게 큰 그림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마찬가지지만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뭐죠? 항상 얘기인데 재테크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 물어보면 우선은 이거 하나예요. 돈이 들어올 거냐고. 돈이 우리 큰 시장에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발 이슈라는 얘기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땅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그럼 사람이 들어올 거냐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거냐고. 어떤 가구 특성이 들어올 거냐.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에서 이걸 보면 어떤 게 답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좀 더 별 내용 많이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저렇게 아까 본 대로 노후되고 저개발되고 이걸 개발하겠다는데 그 그림에서 보면 내세우는 게 뭐냐.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경제 기반형 근린생활지역 몇 가지 지도 위치 다 나왔죠. 가리봉, 해방촌, 성수 뭐 이렇게 창동, 상계, 서울 역세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저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했냐? 아니요.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오신다면 그 지역에 저한테 뭔 설명 드리겠죠. 그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니까. 근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 도시 재생 활성화의 핵심 뭐냐 하면 이거예요. 결론은 정부나 누가 봐도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측면들, 변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도심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추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추가 공간의 의미는 어떤 공간을 추가적으로 넓힌다는 수직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변화된 가구 특성과 산업화 특성이 맞는 직업, 잡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도심을 꼭 재사용
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잘 사용해야만 미래에 부응할 수 있다가 이 정책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제 입장에서 누가 뭐 투기꾼이니 조정이 말을 하지만 제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도 구도심의 땅은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요. 예. 그거 버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직업은 도심. 저 핵심의 정책은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은 도심, 인구는 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없잖아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땅값이 오르고 새로 만든 공간이 참 저렴하기 힘들죠. 물론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이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써도 다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가 억제권, 과밀 억제권이 가운데고 그 다음 층이 성장관리기업. 원래가 우리 정책은 과밀 억제가 퍼지게 돼 있었죠.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나가라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지으면 도시지역이라는 표하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다 돼 있잖아요. 보존관리지역. 이게 사실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죠. 응립지역까지 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직업, 이번 정책의 정책에 자세히 저거 핵심을 보면 앞으로 직업, 그건 어디에 만들? 도시 위주로 가는 거죠. 일부. 그 외에 인구는 나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개발의 명분이 현재는 부작용과 현재 부작용과 미래 걱정. 미래 걱정이라는 건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이고요. 현재 부작용, 우리가 지금 임대포트, 도시, 노후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대한 답도 어디에만 있다? 도심에만 있다. 갑자기 준비해서 뭐 행동을 주면 사실은 저 정책을 볼 때 저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더 나아가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도심에 막대한 자금을 갖다 부을 겁니다. 그 덕분에 토지 가격이 대단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도심의 이주바람, 즉 도심의 땅은 빈 땅이 없고 뒤집어 엎겠죠. 국가 소유의 뭐 용산 이런 일부 있는데 사실은 역세권 개발 자체가 역세권,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죠. 이미. 그래서 이제 뭐 변장한 말처럼 그래도 용적을 못 찾아 먹고 있죠. 과거에는 이 외곽 강북, 강서에 봤을 때 뭘 해줘도 안 가죠. 이 아래쪽에 직업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용적을 다 못 찾아먹는 땅이 되게 많았고, 또 우리의 그 법상, 우리가 이제 없어졌지만 뭐 도로 관련 법도 있었고, 또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땅이 같은 땅에 법적으로 용적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같이 찾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옆집이, 내 뒷집이 용적률 200% 한 개를 다 찾아먹었다 해서 내 땅도 그런다? 이런 보장은 설계 떠보기 전에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겠다. 근데 찾는데도 명분이 필요하죠. 도심. 우리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들어있는 거고, 정부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이미 그런 정책들이 다 머릿속에 넣어왔죠. 지난번에 제가 변 장관 얘기할 분명히 그랬어요. 변 장관님의 독특한 아이디어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근거 자료들을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정부 자료들을. 왜? 가야 될 길이다. 변 장관님이 좀 더 요리를 잘해서 좀 더 실무 경험도 있고 이걸 뭐 우리 문물을 겸비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빨리 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반 명분과 내용은 앞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책 계획에 다 나와 있다. 핵심은 도심은 못 버린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홍사님이 찍으셔서 자 여기 아까 나온 적이 어디 이거 특성을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날 역세권 위주로 하니까 이모수님이 구독자님이 하셨는데 제목이 이래요. 질문이 연신내 3번 출구는 저총 주거이던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도 뭐 이렇게 나 거기 빌라가 있어요 또는 뭐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뭐 어때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고 다들 큰 그림 제가 큰 그림만 상담해서 그런가? 그냥 개별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데 연신내 3번 출구는 저총 주거이던데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그때 역세권 주택가격에서 질문하신 거고요. 결론은 역세권 저총 주거지 질문. 아까 연관해서 똑같죠. 계획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랬을 때 연신내를 좀 봐봐야 되겠잖아. 그럼 이제 연신내 지역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자, 연신내역. 자, 우선 연신내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있고 트리플 역세권. 기존에 이제 두 가지 권역이 있는 데다가 GTX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데 대충 이 지도상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돼 있어요. 3호선, 6호선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슉 해서 옆으로 지나가요. 뭐가 이렇게 그 우리 GTX 이렇게 공사 중이거든요. 지나가면서 트리플 대단한 거죠. 저런 세 개의 노선이 있는데 옆에 저층 주거지가 있다. 명분상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땅 주인들 돈 벌어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고통은 나중에 다른 걸 우리가 겪어요. 그냥 안 되고 분명히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데 3번 출구를 물어보시길래 사실 3번 출구가 이쪽이거든요. 여기 3번 보이시죠? 쇼핑센터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이쪽을 물어보신 거예요. 힐스테이트 이쪽에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방향의 특성을 저축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세분화 시켜보려고 한 거죠. 그 지역들 특성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로드뷰 캡처했어요. 어떤 지역은 그 안에서도 이래요. 이건 이제 뭐 빌라라기보단 단독이죠. 다가구 형태. 그런 것도 쭉 늘어서 있죠. 길도 좁죠. 일부 제가 과수 펠치는 체크 안 해봤는데 그것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하고 비율이. 근데 또 어떤 곳은 이래요. 크죠. 신축 빌라 꽤 보이고 도로 상황도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저 차량으로 차 두 대 분명히 지나가죠. 넓이 보면 대충 보시 아시겠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분명히 그 지역 우리가 그 안에 그 보면 이 역세권 하나만 보고 저층 주거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어떤 그림이 나올 만한 지역인데 아까 3번 출구 지역으로 해서 이제 본 건데 저게 이제 지역에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은평구가 의외로 많은 거를 이제 허물고 건물 짓고 이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노후도 측면에서 과거에도 사실은 아예 강남에 이런 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가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버티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후되죠. 음마아파트 똑같죠. 버티죠. 근데 이미 이런 약간의 서민 지역들은 예전에도 꼭 재개발 가서 돈이 된다는 보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민 주거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지역이 그냥 당연히 빌라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의외로 강북에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노후도가 별로 안 차는 지역. 좀 보여드릴게요. 불광 일동이에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불광 일동 지역인데 불광 일동의 노후도 비율이 38.85%밖에 안 돼요.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60% 기준, 50% 기준 완화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평균이잖아요. 어느 블럭을 그 안에서 이걸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저 1동 쪽에서도 일부 어떤 블럭은 분명히 노도가 되죠. 아까 그런 모양새의 좁은 길. 왜? 좁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 빌라를 더 짓지 않았고 불편했을 거리. 거기는 답이 나오겠죠. 제가 항상 빌라 얘기할 때 그래요. 이런 거 재개발할 때 똥이었던 게 황금 된다고. 우리가 개발이 힘들었고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남아있었는데 정부의 상황, 우리 전체 시의 상황에 의해서 무언가는 그 지역을 개발해야 돼. 여태까지는 홀로 갈락했다 보니까 길도 좁고 모양도 안 좋고 다 개판이었어. 그래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명분, 더 힘 있는 세력들의 명분이 중요해. 그래서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불광 일동 쪽은 솔직히 말씀해 잘 고르셔야죠. 아직 어떤 그림이나 구역이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 멀리 본다 해도 잘 정하셔. 근데 정하는 거 아까 힌트 주셨죠. 뭐가 황금 된다고요? 똥이 황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옆에 있는 오히려 이제 불광 이동 위쪽이거든요. 연신 위쪽. 거기와 비교하면 이게 노후도가 더 높아요. 45.53%. 꼭 그 3번 출구만 보는 거. 이건 이제 1, 2번 쪽 출구거든요. 좀 보시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 사실은 연신내 역의 그 가능성은 일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까 말대로 노후도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에요. 아까 말대로 설명 중간에 드렸듯이 오히려 저런 지역이 아파트를 포기했기 때문에 재개발 간다 아니라 다 지을 수 있는 거 지어서 그냥 깨끗이 살면 된다. 이런 개념의 빌라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역세권이면 트리플 역세권보다 안 좋냐?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잘 고르시면 되고요. 구역은. 좀 더 넓게 보면 이건 이제 뭔 소리냐면요. 제가 이제 연신역을 볼 때 하는 얘기예요. 볼 때 하는 얘기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연신내역은 여기 보시면 이 연신내 이제 뭐 불광리 이때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포위됐다고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쪽이 이번에 이제 상기 공릉창동인데요. 이게 상기 신도 이쪽이 사실은 이쪽 아래는 이제 뭐 가주열부터 상암 이쪽 아래 가는 거죠.
이쪽은 산이에요, 산. 예, 못 가요. 예, 아주 뻔한 거고. 그다음에 위에 또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포위 됐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조그맣게라도 재개발이나 뭐가 간다 하면 도망갈 적이 되게 힘들어요. 뭐 이런 상계 신도시 지역은 뭐 의미가 있나요? 예, 저런 지역은 말 그대로 청약에서만 가죠. 즉, 이 사람이 이주민들이 이리 갈 수가 없죠. 당첨돼 가는 거죠. 예, 당첨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주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윗상도 마찬가지에 다 막혀 있죠. 사실은 과거에 이 일산 이 왼쪽 지역이죠. 이 왼쪽 지역이 사실은 뭐 좀 개발이 안 되고, 띄엄띄엄 엉망해서 도망갈 외딴 집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 아우르죠. 예.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연신내 이 아래지역, 이 지역은 뭐냐면 앞으로도 역세권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좋잖아요. 당장에 큰 대벌이 못 거더라도 이 임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좀 길게 보시고 역세권 살려야 되니까 보실 분들은 잘 보시되, 구역을 잘 골라서 보시되,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되 빌라 전세 가격, 즉 서민 임대가 오를 위험이 있으니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저걸 보고도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임대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건 오세요. 뭐 이게 좀 뭐라지? 자세하게 뭐 샀어요? 단독을 살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대답하겠는데 뭐 그거 아니셨으니까 지역 설명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연시대 같은 거 설명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모든 지역은 부동산은 지역별로, 그다음에 타이밍, 그 지역의 어떤 타이밍별로 들어갈 테마나, 그다음에 물건, 이게 종류 이런 게 달라요, 다. 내가 지금 막 이주가 먼저 선 신흥 시점이다. 주변에 근데 신도시가 다 개발되고 청약으로 해서 도망갈 데도 없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은 전세가 뭐 되게 낮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주할 게 먼저 오르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도 다른 거고. 그래서 사실 지역별로 내가 어떤 타겟을 고르느냐. 타이밍도 다르고. 또 더 크게는 이제 시장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실 요즘에는 뭐 주식같이 약간 되는 면도 있겠지만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느냐. 시장에 돈 들어올게. 더구나 아까 제가 임대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임대가 밀어 올리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정부의 지원 상품, 금융, 지원 대상이죠. 경기 변동이나 어떤 폭력 상관없이 더구나 더욱더 양극화 심해질수록 더 정부는 거기 지원 상품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임대가 튼튼한 벽돌집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연신내 일대가. 그래서 연신내는 약간의 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서민들이 벽돌집을 하나씩 쌓아갈 지역이에요. 경기 변동 상관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장기 투자는 그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